서경방송 지방방위대와 함께하는 2026 산청군 군민교양 강좌 우리가 지키는 산청의 진행을 맡은 서경방송 아나운서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연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산청을 지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네 분을 모신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연자분들은 특이하게 여러분들과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공부로 산청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이게 흥미로운데 우리 동네를 가장 유쾌한 배움터로 디자인하는 기획자입니다. 산청군 미래전략 담당관 김충수 주무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공부를 좋아해 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 손을 다 못 드셨죠? 저도 정말로 공부를 싫어합니다. 성적과는 별개로 공부는 좋아서 하는 학생이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부란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과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세상에서는 공부가 좋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수업을 듣고 자습도 하고 복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학교 공부와는 많이 다릅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는 법, 유튜브에 내 일상을 공유하는 법, 내가 쓸 가구와 소품을 직접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배운다면 커피, 유튜브, 가구 만들기 같은 공부는 나다움을 찾는 교육, 진짜 인생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공부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평생 교육이 됩니다. 저는 이런 나다움을 찾는 교육을 기획하는 기획자, 산청군 평생교육사 김충수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사 다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이란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거창한 뜻은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배움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여가 생활을 경험하고자 혹은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평생교육을 찾는 공통적인 목적은 삶의 재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산청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고장 산청을 유익한 유잼 산청으로 바꾸는 일. 사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처음에 산청에 왔을 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꼭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산청에 살면 안 심심하나? 산청 노잼 아이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타지에서 살다가 산청으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말들을 자주 외지인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저는 조금 끓였는데요. 저는 산청이 노잼이 아니라는 걸 꼭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게 푸른 학당 작은 강좌 사업입니다. 산청도 잘 찾아보면 구석구석 재밌는 공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머물다 가는 공간을 넘어서 그곳에 숨겨진 특별한 배울거리를 발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로 엮어냈습니다. 첫 시작은 단성에 있는 산청료라는 카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산청에 와서 산청료라는 이름을 듣고 참 카페 이름이 특이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자는 가마요자를 뜻하는 거였고 도자기를 굽는 공방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려 세계적인 조선 찻사발 장인 민영기 선생님과 그 아들인 민범식 선생님의 공방 겸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자기 전시와 작은 도자기 클래스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장인들에게 배우는 도자기 클래스는 서울, 부산에는 없는 산청에만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잘 찾아보면 이런 공간과 배움이 산청 곳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산청 곳곳을 제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강연자로 나와주신 유정호 작가님의 아쿠아스케이프 원데이 클래스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57곳의 공간을 발굴하고 60편이 넘는 작은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산청의 숨은 고수를 찾는 일이 되었습니다. 푸른 학당 작은 강좌 말고도 저는 유명 강사를 초청하는 명사 특강부터 오늘의 강연처럼 산청의 평범한 이야기를 배움으로 바꾸어주는 여러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이 뭔지, 또 산청군의 평생교육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평생교육에 진심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심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네, 귀엽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나 산청에 태어나서 참 좋아. 여기가 제일 재밌어. 물론 언젠가 공부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세상이 궁금해서 더 큰 도시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시골이라서 심심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볼 때 산청에서 살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제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해외에 있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처음으로 해볼 수 있었던 곳, 내 취향을 처음 발견했던 곳은 산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직업과 기회를 산청이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산청이 여러분의 꿈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청에서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산청 우정학사입니다. 우정학사가 처음 생길 때 다들 걱정을 많이 했죠. 시골에서 공부가 되겠어? 입시는 결국 학원만은 도시로 가야지.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정학사는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교육 여건이 나빠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공부하러 산청으로 전학 오는 친구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입시 공부에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입시 공부의 성공 사례를 산청 우정학사와 산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함께 만들었듯이 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진짜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네를 평생교육을 통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산청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큰 일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업무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행정, 건축, 안전,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군청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모니터 앞에서 딱딱한 서류만 보고 있을 것 같죠? 사실 저희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고민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산청이 어제보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산청에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긴 정말 살만한 곳이야 라고 느끼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산청에서 지내면서 바라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던져주면 저희가 그걸 교육 프로그램으로 혹은 공간으로,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재밌는 유잼 산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청군 평생교육사 김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성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하율입니다. 미래전력 담당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보편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또 스스로 삶에 있어서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백화점에 가면 문화센터 있죠. 거기에도 일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도 있고요. 대학교에도 보면은 학교에 부설 평생교육원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평생교육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자체 지금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처음에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물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뭐 수익적인 부분이라던가 성과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압박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적인 정책을 펴고 그거에 혜택을 제공을 하는 일들을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는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수익적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어떤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펼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펼친 그 기회가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물로 돌아가게 된다면 또 좋은 제 일이 다 되더라고요. 제 성과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뿌듯함을 느낀 것도 그거고요. 앞으로 사실은 계속 지자체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다른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경남 단위에서 전체 평생교육 관련된 공공기관도 있고요. 국가 단위에서도 공공기관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지자체에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원래 꿈은 그거였어요. 국가에 가서 교육부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자였었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은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이 지자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싶은 게 일단 제 꿈이에요. 단성중학교에서 왔습니다. 1학년 3반 이윤희입니다.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사실은 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많아요. 포기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오늘 그 친구들, 학생들 데리고 왔었던 선생님들처럼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처럼 사범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범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가 싫어서 그걸 사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자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교육 쪽 일은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평생교육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나중에 혹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도전도 해보고, 그런데 또 그때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일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